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논개처럼 하라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논개처럼 하라는 뜻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인요하는 혁신위의 마지막 미션으로 선언하고 중진들을 예.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이름 대고 거명하고 이름 직접 거명하고 예. 말 안 들으면 해체하겠다 진짜 내지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좀 압박해라. 이렇게 끌어안고 들어가는 게 농객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 혁신의 운명을 걸고 경고한다 내지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신경민 의원님은요? 비슷해요. 네. 이제 뭐 그거 외에 그리고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네. 예. 2호 안건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2호 당 중진 안건에 친윤 의원들 그렇죠. 험지 출마하라는 거죠. 험지 내지는 뭐 불출마 뭐 이거 했는데 예. 메아리가 없는 건 그만두고 오히려 반대의 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4천 명을 가지고 뭐 어디로 놀러 가버리고 장제원 의원 뭐 이러니까 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호 안건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사실 1, 2, 3, 4를 다 들여다보면 네. 1호 대사면령은 본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거부로 퇴색해버렸고 그렇군요. 네. 3호, 4호도 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인요한 위원장이 네. 지금 여기저기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거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보니까 1호 혁신안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철회 하나 그거 하나만 수용했고 나머지 모든 혁신안을 흔쾌히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 그래서 조기 해체설 나왔잖아요. 네. 조기 해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굉장히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를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걸로 계속되면 혁신위원회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안에 있는 혁신위원이라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 내려놓읍시다 위원장님. 네. 그래서 할 일이 더 없지 않습니까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김태흠 지사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예. 당을 위해서 희생 좀 해라. 지난 1년 반 동안 당과 정부를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전혀 도움을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인 당 지도부 중진 국회의원들은 반성하라 이런 이야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 대해서 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아시는 대로 국회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 이른바 정치판에서 꽤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삼선 의원 지냈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돌아가는 걸 흔히 하는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좀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스스로 좋은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분들도 그분들처럼 좀 내려놓고 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호가 핵심인데 불출마, 뭐 험지 출마 핵심인데 지금 메아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 메아리가 지금 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신락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게 지금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이거든요. 근데 한원 이 두 분은 입장과 처지가 전혀 달라요. 한동훈은 꽃길을 걷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과시적인 상당히 마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건 뭐 전부 다 본인 그 대선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까는 것이지 이게 뭐 총선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 명룡대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각에서 그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저는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거기 공천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냥 개항을 해서 다시 재출마를 할지. 송영일 대표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갈지 또 아니면은 비례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예전에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비례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불출마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총선 결과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 카드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지고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한 서너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원희룡 장관의 어떻게 보면 대선용 카드로 하나 딱 세게 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계산을 많이 하겠죠. 이게 뭐 전략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뭘까를 고민할 텐데 글쎄요. 저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하위 순번 배치하여 전국 순회 유세 이런 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봐요.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앞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인요한 씨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두 장관 모두 선언을 해달라. 뭐냐? 저는 어디에도 보내줬다. 험지에도 보내줘. 저를 당에 맞게, 당의 처지에 맞게 써 주십시오라고 당의 프리핸드를 주는 형식으로 좀 무슨 모험을 보여달라는 걸 테고 두 장관은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물론 그렇군요. 결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 전 대표는 그 울산 출마설 있는데 당한팩에서도 내려놓으라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어떤 결정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아니 일부에서 언론에서 보니까 내일 25일 토요일 날 의정 보고회를 한다 그래요. 대표께서 물론 이제 현역 의원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당 중진도가 대표를 포함한 이런 분들의 불출마 압박 내지는 험지 출마 요구 있는 마당에 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울산 남부에 가서 의정 보고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터이고 이게 다른 중진 의원들도 대표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왜 움직입니까라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흠 오늘 지사가 인요한 위원장 앞에서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당내에서 큰 김기현 대표의 이런 게 만약에 의도가 그렇다면 그는 저 박수를 받기 힘든 그런 건 아니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양양자 대표도 만난다고 하고요. 인 위원장. 인 위원장이요. 인 위원장. 그래서 이제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슈퍼 빅테크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상민 의원 얘기예요.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상민 의원이 최종 결심은 아직은 직전인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안에 이제 해야죠. 12월 초라는 게 뭐 불과 이제 뭐 며칠 안 남은 거니까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설명이 좀 필요해요. 벌써 20년 동안 5선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물론 민주당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지만 민주당 근처에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그게 지역 구민이나 대전 시민이나 여타의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은 이미 틀렸다. 나는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언이 여러 번 된 거니까요. 그러나 무소속으로 남는다고 그러면은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국민의힘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긴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지금 아마 간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쯤 그거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지자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강력히 추진했고 또 어저께 결정이 내려졌죠.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하니까 서둘러서 중징계를 결정한 건데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첫날 당일날부터도 여성위원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도부한테 요구를 했고 이재명 때부터 민주당은 막말 DNA가 있고 그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되게 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 6개월이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중징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개딸들 눈치를 본 약한 징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원 징계가요, 보통 이제 당내 이제 윤리 심판을 거치면서 좀 두세 달 정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한 거네요. 이 속도 문제는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이걸 지금 계속 만약에 징계위원회에 두고 가면은 시간이 늘어지면서 그 비난을 올고지 당과 당 대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당 대표가 이 막말 논란에서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뭐 당내외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최강욱 발언의 여파가 넘어서 당 대표나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건 신속하게 한 건 잘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방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당 외에서, 특히 당 외에서 또 당내의 강경 지지자들이 이 6개월을 놓고 가볍다 아니면은 무겁다라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고 예. 당 안의 의원들 단톡방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인 게 그랬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게 또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요.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징계예요. 하여튼 무겁든 가볍든. 예, 예. 형식적으로는 무거운 징계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 사안이나 특히 최강욱 의원의 그 독특한 그 발언의 질로 봤을 때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의원들이 단톡방을 가지고 밤새 싸웠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이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것도 문제죠. 예. 오히려 사과는 그만두고 뭐 민주주의가 이것이 민주주의야, 문지주의가 문제야. 예, 예. 이 바보들아. 뭐 이제 이런 그 클린턴 대통령의 말을 지금 패러디해가지고 예. 쓴 건데, 예. economy is economy 그때 지금 경제가 그거죠. 더 중요하다는 그러면서 얘기할 때요. stupid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민주주의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한 그런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본인이 할 말을 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강경한 당원들이나 강경한 일부 의원들의 어필을 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대한 문제인데 예. 당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오늘 하태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피선거권이 지금 이제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이잖아요. 예, 예. 한 달 전, 그리고 9월 달에, 두 달 전, 9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예를 들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였죠? 예.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써준 그 혐의란 말이에요. 그게 배지 생활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3년 8개월 동안 국회의원 생활 다 했어요. 예, 예. 그 후임도 정해졌어. 네. 그 수정 의원이라고 예. 8개월짜리 국회의원,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출마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실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사람 공천 탈락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나 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했던 그 박장대소하는 모습 이런 게 다 예, 예.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저 당은 원래 저런 소리를 그냥 하는 건가?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말이죠. 예. 그 외의 행태도 마찬가지고 본인 말로 본인 입으로 사과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강성 지자청에 얹혀서 거기만 타면 뭔가 되는 듯한 이런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의 현재 당내 분위기는 비정상적이에요. 예. 네. 지금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여야는 지금 김건희 여사 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고서 첨예한 입장차 보이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 날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사실은 이 쌍급 특검 자체가 내용이나 또는 처리 절차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할 경우에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예. 특히 이동관 위원장은 작금의 KBS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인물로 예. 더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을 해가지고 좀 관련되는 곳을 다 뒤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 탄핵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처리를 이제 하지 않으면은 좀 머쓱하게 된, 이상하게 된 뭐 이런 상황이 돼서 탄핵안 문제는 좀 양보할 수 없는 사안까지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쌍특검 문제는 어차피 지금 12월 달에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일찍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안이 오늘 30일 돼버렸고요.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가급적이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걸 지금 윤 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가변적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총선용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연루 쭉쭉 나온다. 특검을 하면 우리의 특검 성격상이 야당 주도의 특별 검사가 야당이 선출한 지정한 특별 검사가 자 어떤 게 다음 뭐 나오겠어요? 바로 대통령실 압수수색. 생각해 보시라요.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특검 출두. 이게 완벽하게 총선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가 조작에 연루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이 특검 자체가 정치 이벤트예요. 그 피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특검을 만들되 하되 총선 끝나고 나서 하자든지 뭐 이렇게 시한을 뭐 뒤로 밀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당장 특검 하면 완벽하게 저는 정치 이벤트다. 근데 50억 클럽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영부인 특검 이것은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이 훨씬 많고. 그렇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의안 상정 여부만 국회의장하고 양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관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인데요. 그렇죠. 거부권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개 다 거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만 거부하는 건데 하나씩 뭐가 거부를 하는 거냐를 놓고 지금 관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김건희 특별법은 거부한다. 아니 오히려 50억을 거부한다. 뭐 이런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저는 한다면은 두 개 다 하는 쪽으로 택하지 않을까. 그건 뭐 윤 대통령의 마음이고 참모들이 어떻게 건의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두 개 다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아니 거부권에 관한 한 민주당의 전략인 거죠.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양손에 뭐 패를 든 건데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자기 부인, 영부인에 관한 걸 거부하는 게 공직과 상식에 맞습니까? 뭐 꿀리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공격하려 할 테고 아니면 뭐 그냥 조사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건데 이 수를 알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뭐 50억 클럽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간다. 이 부분은 영부인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 의도와 이런 목적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